미국 증시가 연일 전고점을 뚫으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강세가 이어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2월 8일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워렌 버핏은 자신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자신이 이처럼 성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미국이 마음 먹고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중국에서 일본과 인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에 대한 중요성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를 월등히 앞서갔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라고 권하지 않고 미국 대표 지수 상품인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했는지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영혼의 친구 찰리 먼거가 세상을 떠나면서 과거 워렌 버핏이 가족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장이 떠올랐는데요. 아마도 워렌 버핏은 자신과 먼거가 떠난 이후를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먼거가 떠난 후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마음이 놓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찰리 먼거의 생전 마지막 CNBC와의 인터뷰 번역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먼거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했는데요. 남들보다 멍청한 짓을 조금 덜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먼거는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11월 28일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워렌 버핏 회장의 투자 파트너로 거의 평생을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둘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오늘날 약 1,0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성명서에서 찰리 먼거 부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 버핏은 늘 그래왔듯이 찰리 먼거의 우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찰리의 영감, 지혜, 그리고 동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5년 워렌 버핏은 쓰러져가는 방직업체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1965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 지수의 2배에 달하는 연평균 19.8%의 수익률을 안겨주었는데요. 찰리 먼거는 약 22억 달러, 한화 2조 8,600억 원에 달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보유해서 전체 자산은 약 26억 달러, 한화 3조 3,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먼거를 가리켜서 끔찍한 노우맨이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자신에게 직설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둘은 깊이 신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2년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찰리 먼거를 옆에 두고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가진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초기 투자 시절에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워렌 버핏은 그저 그런 회사를 싼값에 사는 담배꽁초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에 먼거를 만난 이후에는 투자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사업의 질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 철학을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1972년 먼거의 조언으로 워렌 버핏은 순자산이 8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고급 초콜릿 업체 시즈 캔디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3배가 넘는 2,5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주고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담배꽁초 투자 방식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완전히 전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 중 하나는 적당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는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즈 캔들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같은 투자 철학으로 워렌 버핏은 1988년에는 코카콜라를 인수했고요. 2016년에는 애플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워렌 버핏을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준 기업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부자로 만들어준 기업이 또 애플이죠. 2016년 버핏의 주식사랑 1위는 코카콜라에서 애플로 옮겨갔습니다. 버핏의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함께 일하는 매니저들이 애플을 선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16년에 처음으로 애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버핏의 애플 매수를 두고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IBM 이후 기술주는 쳐다도 보지 않던 버핏이 웬일이냐고 하면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미디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워렌 버핏 최고의 투자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던 애플의 주가는 26달러 부근이었는데요. 현재는 188달러가 되었으니까 약 8배로 상승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애플에 처음 투자던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매수한 시기에 애플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기간 중에 하나였는데요. 애플은 13년 만에 첫 분기 실적 감소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애플의 성장은 끝났다면서 주식을 팔기에 바빴는데요. 워렌 버핏은 사람들과는 반대로 애플을 처음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애플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서 애플 주식 980만 주, 무려 1빌리언 달러 가량의 애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기술 회사로는 2011년 IBM에 이어서 두 번째였는데요. 애플 주주라면 다 아시겠지만 애플 투자로는 상당히 늦은 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그래프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하락이었지만 당시 주가가 30%나 폭락할 때는 정말 무서웠죠. 미디어들은 13년 만에 첫 분기 실적 하락이라는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애플 주식에 장기 투자하던 사람들도 이때를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버티다가 주식을 내던진 장기 투자자들도 주위에 많았는데요. 모두가 애플의 성장이 끝났다고 외칠 때 애플을 처음 매수하기로 선택한 워렌 버핏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명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기업의 가치에 주목했고요. 주가가 폭락해서 모두가 팔아버리는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애플의 주가는 그때의 약 8배가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둘 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버핏이 오마하에서 계속 살아온 반면에 찰리 먼거는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로 생활을 했는데요.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정치 성향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맞는 투자 파트너가 된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성공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정치 성향을 벗어나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공화당을 지지했고요. 워렌 버핏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둘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나 정부의 금융산업 감독 등의 이슈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24년 1월 1일 오마하에서 알프레드 먼거와 플로렌스 먼거의 세 자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연방 판사였고요. 아버지도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찰리 먼거가 살던 집은 워렌 버핏이 살던 곳 근처였는데요. 먼거와 버핏 모두 어릴 때 버핏의 할아버지 어네스트 버핏이 운영하던 식료품 가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찰리 먼거는 17살에 미시간대 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1946년 학사 학위 없이 하버드대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요. 이후에 가족의 친구였던 전임 하버드 로스쿨 학장의 도움으로 하버드 로스쿨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멍건은 로스쿨 재학 중에 하버드 로 리뷰에 참여했고요. 335명 중에 12명만이 받는 마그나 쿰 라우데 우수 자격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펌에서 일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요. 이후에 멍거 톨스 앤 힐스라는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1962년에는 휠러 멍거라는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만났던 워렌 버핏의 영향으로 찰리 멍거는 로펌을 그만두었고요. 투자자로 대변신하게 되었습니다. 1959년 부친상으로 오마하에 갔다가 버핏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2023년 11월 28일 멍거가 사망할 때까지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는 투자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버핏과 멍거는 거의 매일 서너 시간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둘은 평생 즐거운 투자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최첨단 반도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최고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021년 4월에 4천을 돌파한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5천 고지를 넘어선 셈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 지수 랠리를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실업지표는 강한 미국 노동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8천 명으로 전주보다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의 예상치 22만 명 아래를 기록하면서 경제가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1월 비농업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고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뱅크 주가가 파산 위험으로 하락하면서 지역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연준의 등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돈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작년 3월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등 많은 은행들의 파산으로 한때 시장이 큰 혼돈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은 같은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올해 2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기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작년 말인 2023년 12월 3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이와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요. 2023년 7월 미국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투자은행들의 금리 인하 전망이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가시화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자산들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가 치솟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를 매그니피센트 7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이 테슬라를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론 바론의 테슬라 평균 단가가 $14 수준인데요. 2014년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장기 투자자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전고점에서 50%가량 폭락했다고 해도 현재 주가 $190대는 자신의 평균 단가인 $14보다도 10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워렌 버핏은 애플 주가가 폭락한 2016년에 처음 매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수량을 늘리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훌륭한 투자자, 성공하는 투자자는 위대한 기업에 오래도록 투자하면서 함께 부를 공유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이든 아니면 지금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이든 간에 자신의 투자 분석 근거가 틀리지 않았다면 결국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근거한 가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앙드레 코솔라니의 말처럼 결국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이익에 수렴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